네, 오늘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청산뉴스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한 회사에서 마케팅팀 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요, 특별한 과제를 지원자들에게 내주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없는 스님에게 빚을 팔라라는 미션을 제시한 건데요. 열흘 뒤에 다시 모인 3명의 지원자들에게 판매율을 묻자 첫 번째 지원자는 절에 찾아가서 스님들에게 열심히 빚의 효과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오히려 욕만 먹고 내려왔습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지원자에게 또 물어봤더니요, 절에 찾아가는 길에 바람이 세게 불기에 주지 스님을 찾아가서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이 헝클어진 머리로 불공을 드리는 건 불경스러운 일이니 절에 빚을 비치해야 합니다 라고 제안을 해서 10개의 빚을 팔 수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지원자는 어땠을까요? 그는 빚 1000개를 팔았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주지 스님에게 빚에 멋진 글자를 써서 절에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기념으로 선물을 해드리자라고 제안을 해서 스님이 굉장히 흔쾌히 빚을 사셨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절에서 빚을 나눠준다는 소문을 듣고 더 많은 신도들이 찾아와서 오히려 고맙다라는 인사까지 들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같은 미션을 받았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이 결과는 천차만별이었죠. 오늘 청산뉴스를 찾아주신 분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재원 대표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드러커스 어드바이스라고요. 드러커께서 이제 2005년도에 타계하신 분입니다. 경영학의 아버지라고도 하고요. 본인은 스스로 이제 사회적 생태학자라고 불리길 바랬는데 이분이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직장을 구하고 계시고 있는데 또 알아보고 계시고 또 면접을 준비하시고 자소도 준비하고 계시는데 저는 단언컨대 지금이야말로 이 피터 드러커 박사의 조언을 들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이재원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월드비전 리더스 컴퍼니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피터 드러커스 어드바이스, 발음이 좀 안 좋은데요. 도전하는 청년들을 위한 피터 드러커의 조언.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다, 인공지능이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뭔가 좀 내가 준비가 덜 된 거 아닌가, 불안감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단언컨대 이 피터 드러커 박사의 조언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좀 뭔가 희망과 용기가 생길 것이고요. 좀 더 이제 미래가 밝게, 좀 선명하게 보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 소개 잠깐 드리면요. 저는 이제 본관은 이제 덕수이십니다. 덕수 씨 처음 들어보셨죠? 이순신 장군이 덕수 씨입니다. 저는 이제 97년도 IMF로 인해서 이제 98년 2월에 실직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인생의 전환점이 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리더십, 성공 철학, 자개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창업을 또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조직 생활을 해보면서 2002년도에 교육회사, 리더십 교육회사 월드와이드 리더스 그룹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명이 이제 월드비전 리더스 컴퍼니로 바뀌었습니다. 경영, 리더십, 경력 개발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책을 제가 쓴 책입니다. 무궁화의 위대한 경영인데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한 15년 정도 제가 자기개발 연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피터 드러커의 나의 이력서를 보면서 이분에게 제가 매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제가 한 80여 권 이상을 소장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집에 쓴 책은 한 39권인데요. 그 책을 계속 보면서 계속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연구했지만 피터 드러커 박사의 이런 이론을 가지고 책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이제 무궁화를 알게 됐는데 무궁화 얘기는 다음에 기회 되면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이제 제가 쓴 책입니다. 화면에 있듯이요. 저는 그 선한 이후 지식 경제 공동체를 앞으로 만들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홍익인간 이와 세계를 실천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1부는요, 여러분들에게 드러커의 경력에서 어떤 통찰을 이제 배울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안내를 해드릴 건데
계속 드러커의 이력이 쭉 나올 거예요. 예, 그때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저 드러커의 삶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 이분은 뭐 여러분들 혹시 드러커 박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계세요? 처음 들어보셨다.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네,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2005년도에 타계하셨으니까요. 이거 모르시니까. 자, 드러커의 경력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제가 이제 어떤 통찰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경력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보실 텐데, 경력에 대한 개념, 이걸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드러커의 경력을 쭉 한번 보시고, 시대를 초월하는 드러커의 가치를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드러커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가치와 핵심 역량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력의 개념. 네, 경력이 뭔가요? 네, 경력이란 무엇입니까?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국어사전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겪고 지내온 여러 가지 일, 여태까지 해온 일 맞죠? 네, 여태까지 해온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경력을 또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 생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경력은 삶의 연속성상에 매 순간 일어날 일들이다. 그 일들에 내가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였으며 또 그 일은 내게 어떠한 교훈을 주었고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죠. 네,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이해가 가시죠? 그리고 피터 드러커의 경력인데요. 자, 어떻게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거의 90세가 넘을 무렵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주목해야 될 것은 피터 드러커 박사는 내 생에 은퇴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죽기 전까지 수첩에 죽은 이후에 계획까지 잡혀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 교수 생활을 하셨고 작가 생활을 하셨는데 80세 이후에 10권 이상의 책을 또 내셨어요. 80세 이후에. 지금 제가 이제 요 계단이 보일 텐데요. 0세부터 20세 뭐 이렇게 좀 나눠놨습니다. 요거는 조금 나이가 조절을 할 수도 있죠. 청소년기 때, 전반부, 인생 전반부는 이제 사회에 막 진출했을 때 전반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가 지금 나이가 44인데요. 이제 저는 후반부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후반부에. 자, 후반부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인생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때 제2의 인생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전반적인 것을 생각을 하시고 이제 설계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09년도에 11월 19일 날 오스트리아 함부르크 왕가의 대국이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서 피터 드러커가 수도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아버지 아돌프는 이제 전국 요직에 있었고 어머니는 의학을 전공하신 분입니다. 1914년도에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부모에 의해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해서 마지막 95세까지 계획을 세워서 이제 읽게 되는데 3년 단위로 주제를 바꿔가면서 평생 자기주도 학습을 하신 분이고요. 이분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둘 다 겪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18년도에는 이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생애 최고의 교사 미스 엘자와 미스 조피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미스 조피라는 선생님은 눈빛만 봐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매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터 드러커 박사가 처음으로 저분이야말로 정말 위대한 교사다 이랬다고 하는데 이 피터 드러커 박사에게 정말 학습의 즐거움과 공부하는 재미를 알려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31년도에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에서 조교를 하면서 국제법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내 도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피터 박사는 프랑크푸르트에서 공부한 것도 있지만 아내 도리스를 만난 것이 가장 큰 행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1932년도에는 이제 아돌프 히틀러를 단독 취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33년도에는 독일 탈출 계획을 세우면서 프리드 율리우스 슈탈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 이제 나치스가 싹 모아서 태울 정도로 프리드 율리우스 슈탈이라는 책은 이제 보수주의적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나치즘을 비판하는 그런 책이었죠. 용기가 대단했다는 거죠. 나치스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들을 비판한 책을 쓰고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34년도에 영국 투자은행의 프리트베르그에서 발음이 힘듭니다. 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35년도에는 런던에서 경제인류학자인 칼 폴라니와 교제를 돈독하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도 사시면서 굉장히 좋은 사람들 만나시게 될 텐데 그 좋은 사람들하고 이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부터 뉴욕 생활을 시작했는데 파이널스 타임스 등의 영국 신문사에서 미국 특파원으로 이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4월에 처녀작인 39년도 4월입니다. 이때가 30 정도 됐어요. 처녀작인 경제인의 종말을 출간했는데 이게 윈스턴 처칠의 서평을 통해서 높게 평가가 돼요. 그래서 피터 드러커 박사의 문필가로서 길이 열려요. 그때부터 이제 39권의 책을 쓰게 됩니다. 40년, 43년도에는 베닝턴 대학의 교수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해에 산업인의 미래라는 책을 발간하게 되는데 이 책은 또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GM이라는 회사 알죠? 제너럴 모터스. 제너럴 모터스의 부회장으로 연락이 옵니다. 회사 GM의 경영 방침이나 이제 구조에 관해서 조사해서 책을 한 권 써달라고 이런 의뢰를 받게 됩니다.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40년도에는 기업의 개념을 출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요. 기업의 개념이라는 거는 GM 모터스, 제너럴 모터스, GM에서 2년 동안 걸쳐서 그 회사를 사원들 그리고 임원들을 다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회사의 구조,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을 쓴 책이에요. 기업의 개념이.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미국에 있는 대기업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영 컨설턴트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9년도에는 뉴욕으로 이사하여서 이제 뉴욕 대학의 교수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또 GM의 최고 경영 책임자 찰스 윈슨과 협력해서 GM에서 세계 최초의 근대적 기업 연금 제도를 창설합니다. 이 연금 제도가 피터 드러커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맥킨지 아시죠? 맥킨지 창시자 바우어와 함께 일을 하면서 또 경영 컨설턴트라는 말도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54년도에는 경영의 실제를 출간하게 되는데 컨설턴트로서의 경험을, 작가로서 경험과 컨설턴트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경영의 실제인데 이게 이제 매니지먼트를 체계화시킨 책이에요. 이때부터 매니지먼트 발명가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하버드 대학교 교수 제안을 한 4번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4번을 다 거절을 했어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교수직 제안을 한 번도 아니고 4번씩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피터 박사는 거절을 했어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만큼 자기 인생에 대해서 뚜렷한 방향과 철을 갖고 있었던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서 컨설턴트 활동은 안 됩니다. 교수 활동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컨설턴트를 통해서 정말 경영을 더욱더 체계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데 컨설턴트를 못하게 하면 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956년도에는 인텔의 창시자 아시죠? 앤드류 그로버를 도왔던 일을 도왔고요. 그리고 1960년도에는 일본 정부로부터 이제 상을 받게 돼요. 일본의 소니 회장이나 일본의 도요타 다 드러커 박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니까 이제 드러커 박사가 어떤 분인지 알겠죠. 미국의 유명한 기업들 GE, 드러커 박사가 컨설팅을 하는 회사고요. 그러면서 구조 조정 이런 것들이 다 드러커 박사의 그런 어떤 철학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1970년도에는 영국의 보수당부터 연락을 받아요. 민영화도 이제 드러커 박사의 단절 시대라는 책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73년도에 매니지먼트 연구를 집대성해서 대저작, 지금 경영대학원의 교재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매니지먼트를 발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피터 박사 제2의 인생은 거의 비영리 단체, 교회나 병원이나 비영리 단체들을 컨설팅을 하는데 이럴 때는 무료로 컨설팅을 했죠. 이게 제2의 인생을 그렇게 살았고요. 2005년 11월 10일까지 타계하는 날까지 작가로서 컨설턴트로서 교수로서 이 세 가지 직업 병행 경력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 가지의 이 직업을 완벽하게 소화를 하는 분이 피터 드러커 박사입니다. 자, 이분은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 피터 박사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까? 자, 은퇴란 없다. 95세까지 문필가로서 39권의 저서를 냈고요. 그리고 교육자로서 베닝턴 대학, 뉴욕 대학, 클레어몬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컨설턴트로서는 기업, 공공기관, 그리고 병원, NGO, 교회까지. 그리고 교회 다니신 분 중에 혹시 세들백 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윌로우 클릭 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인데 이런 교회들도 피터 박사가 컨설팅을 했고요. 자, 드러커에게 배우는 이제 가치와 시대를 초월하는 핵심 역량입니다. 피터 드러커 박사는 경영은 뭐라고요?
경영은 사람에 관한 것이라고 했어요. 조금 생각하고 좀 달리 들리실 거예요. 그리고 경영의 목적은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좀 전에 제가 경력을 쭉 이제 설명을 드렸을 때 어떠한 통찰을 얻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린 시절이 있었죠. 청소년기가 있었고, 그리고 사회에 첫 출발하는 시기가 있었고, 굉장히 그때는 도전하는 삶이었겠죠.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책을 쓰면서 그 책이 윈스턴 처칠의 평가를 받게 되고,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문필가의 길이 열리고, 문필가의 길이 열리면서 컨설턴트로서의 길이 열리고, 당연히 또 교수의 길이 열린 거죠. 이렇게 같이 모든 게 이제 이 경력이라는 게 맞물려 돌아간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하시는 일에 충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충실한데 여러분이 또한 또 하고 싶은 게 있고, 여러분들이 또 강점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거 있으시잖아요. 그런 걸 같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병행 경력이라는 것이 무슨 양다리를 걸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저는 이제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 회사에 굉장히 조직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한 3년이고, 이렇게 4년이고, 그죠? 근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이런 병행 경력을 준비하고 있었다면 그때 당황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병행 경력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피터 드러거 박사의 근본 가치는 사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아까 드러거 박사 경력을 보셨잖아요. 경력을 보시면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어요. 그리고 사회는 막 장난 아니었습니다. 폭동, 데모가 장난이 아니었겠죠. 드러거 박사도 이제 데모까지도 이제 데모에 대열에 참여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생각하고 이제 빠졌다고 합니다. 자, 이 피터 박사는 그 시대적 환경과, 그리고 부모님이 고위 공무원이고 또 어머니가 또 의사, 그죠? 의학을 전공하신 분이라고 했는데, 이 집에서 아까 잠깐 지나간 것 같아요. 경력에서 제가 읽어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집에서 세미나를 항상 개최를 했어요. 근데 그때 오신 분들이 지금은 또 프로이트 박사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최고의 영화 배우 이런 분들도 오셨고요. 경제학자로 유명하신 분들도 오셨어요. 근데 피터 드러거 박사에게 10살 때부터는 이 모임에 너도 참여해라. 10살 때부터. 참 이게 여기서 또 여담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커리어만 준비하고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2세에게도 이제 2세 커리어에도 영향을 굉장히 크게 미친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를 만나는지, 부모님이 고위 공무원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아이에게 책을 읽게 하고 이 아이를 존중해주고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피터 드러거 박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 가치들을 내가 한번 내 것을 한번 소화를 한번 해보고, 내 가치와 충돌하는 것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정말 살아가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데 필요하다면은 여러분들 가치로 이렇게 승화시켜도 이제 무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사명입니다. 사명.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라는 질문을 굉장히 청소년 시절부터 했다고 해요. 신부님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피터 박사는 그때 당시는 이제 잘 와닿지는 않았지만, 이게 나이가 들수록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가 그냥 가슴에 와닿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질문을 통해서 경력 개발의 토대가 된 거고, 그 질문이. 그런 이제 두 번째 가치가 성실입니다. 이제 경영자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경영은 사람에 관한 것이라고 했고요. 경영의 목적은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윤 창출이 아니라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자, 경영자의 목표는 또 성과라고 하는 거죠. 시간 관리, 목표 관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요. 목표 달성에 의한 관리, 목표 경영을 또 이제 이야기했던 분이 이제 피터 드러거 박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경영에 관련된 전문 용어가 이 피터 드러거 박사에 의해서 많이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개발을 끊임없이 했죠. 3년마다 주제를 바꿔가면서. 피터 박사는 경영학자라고만 보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정치와 철학을 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천여작은 정치 관련 서적이에요. 그 책이 이제 처칠의 높은 평가를 받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GM 사회 관련된 책을 쓰다가 그 책 산업인의 미래가 GM 모터스의 제너럴 모터스의 부회장을 읽으면서 초청을 해서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다음에 이제 그 피터 드러거 박사는 다음에 가치로 혁신입니다. 늘 새로움.
기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 많이 들어봤죠? 기업가 정신이라는 것은 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기업가 정신. 그리고 완전한 새로움. 그리고 어제의 것을 폐기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어제의 것을 폐기하라. 어제의 것을 폐기해야지만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협력의 가치를 이야기했어요. 소통, 화합, 서로 존중해주고요. 그리고 강점. 여러분들이 강점을 아십니까? 나의 강점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의 강점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나의 강점을 가지고 내가 조직에서 어떠한 공헌을 할 것인가. 그리고 소통의 역량, 화합, 화합의 역량. 그리고 행복. 마지막 행복인데 이 행복의 가치는 너무 중요합니다. 피터 박사는 이 도리스를 만난 게 가장 큰 행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내와 정말 행복하게 서로 다른 직업이었어요. 이분은 과학, 부인은 과학 쪽이었어요. 서로 다른 분야지만 서로 존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터 박사는 자아 실현, 자아의 본질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실천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건강했기 때문에 95세까지 사셨겠죠. 여러분들도 피터 박사 같다면 95세까지 사는 게 여러분들이 100세까지 사시는 게 어떤 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피터 박사는 누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정말 이분이 좀 더 자식들도 정말 오래 살길 바랬고 많은 이들이 조금 더 사시길 바랬던 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공헌을 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랑이 경영의 근본이 되지 않으면 이런 핵심 가치들은 무너진다. 피터 박사가 얼마나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고 이 사람이 행복한 세상,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1부 순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터 드러커에 대해서 저도 사실 잘 몰랐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가치와 역량을 좀 배울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굉장히 피터 드러커에 대한 애정이 넘치시는 것 같은데 많은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어떤 점에 좀 가장 매료가 되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자기주도 학습을 했다라는 것이죠. 95세 때까지 끊임없이 그 세계적인 경영의 대가라고 막 불리면서도 끊임없이 주제를 계속 바꿔가면서 공부했다. 저는 자기 가치를 그렇게 높였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가치를 높게 평가를 했고 모든 경력을 개발하는 모든 이들에게 롤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책도 쓰게 된 거죠. 그렇게 좀 계속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셨는데 네. 좀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드러커 박사에게.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행복이에요. 이 배우자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는 데 있어서 뭐라고 얘기 안 하고 존중해주고 계속 그거를 격려해줬다는 거죠. 뭐 이것만 읽지는 않겠죠. 네. 자신만의 이 삶을 살면서 자기가 공헌하고 싶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다 겪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명감을 갖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해서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사회가 어떤 기능으로 작동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에 속한 이 조직이 어떻게 올바른 기능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제 경영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책들을 보았다는 거죠. 목표가 정확하게 있었다는 것이고 목적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네. 정말 삶에서 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과 내가 가치 있는 목표를 잘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병행 경력에 대해서도 강조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일을 하면서 또 외적으로 나의 장점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쉬운 일이 좀 아니죠. 어떤 것들이 있을지 조금 더 예를 들어주신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꼭 돈을 버는 거에 국한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내가 회사 다니면서 저녁에 대리운전을 한다? 어때요? 병행 경력 너무 힘들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럴 수도 있어요. 예? 사람의 인성을 파악하겠다, 사람의 성향을 분석하겠다는 생각으로 대리운전을 하면서 술 취한 사람들은 어떠한 이런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건 아니라는 거고요.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비영리 단체에 속해서 뭔가 봉사활동을 다니고 이런 것도 병행 경력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가 역사다. 그럼 우리나라 역사에 문제 많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네. 그 역사 문화를 복원하는 그런 또 단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단체를 찾아보고
또 그런 단체가 하는 세미나도 가보고 이런 것도 병행 경력이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피터 박사를 예를 들면 문필가로서 항상 기자로서 글을 썼죠. 근데 어렸을 때는 그 작문 능력을 또 이렇게 키울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고, 그리고 기자로서 활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증권 분석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예? 시장을 보는 눈이잖아요. 예? 사회를 보는 눈을 키웠죠. 예, 그러면서 책을 봤죠. 문필가로서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병행 경력이 된 게 학생을 가르치는 일들이 됐던 거고요. 그죠? 그리고 학생을 가르치고 또 책을 쓰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또 이제 뭐가 돼요? 컨설턴트로서 그러니까 조언을 해주는 자문, 나라의 자문도 해주고 국가 자문도 해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분들도 꼭 내가 병행 경력으로 다른 일 하나 더 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정말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거, 내가 좀 배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에 좀 더 관심 갖고 병행해서 나가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개발하는 것도 한 병행 경력에 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시죠? 네. 사실 정말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그 정해진 틀에 맞춰서 우리가 거기에 갇히기가 쉬운데요. 선생님 말씀처럼 뭔가 자기가 정말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경력을 키우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의 강연은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도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